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케이스 IRS가 등장하기 이전에 설정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IRSA는 간단히 설명하면 파드마다 IAMRO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드가 있을 때 각자 IAM 롤에 할당된 AWS 리소스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파드는 이 시크릿 매니저에 대한 폴리시 접근 권한이 없다면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파드마다 AWS 리소스와 뭔가 상호작용할 때 보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IRSA가 등장하기 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설정을 했을까요? 어, 이제 저도 경험이 많이 없지만 개발자 또는 AWS 관리자 또는 쿠버네티스 관리자가 이 IRS와 비슷한 로직을 구현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범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액세스 키, 시크릿 킷을 직접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어슘 룰을 이제 구현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트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 이론적인 내용과 실습을 살펴보는 게 오늘 시간의 주제입니다. IRSA가 등장하기 이전에 사용했던 첫 번째 방법은 액세스 키, 시크릿 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이 키들은 만료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유출이 되기 시작하면 삭제하기 이전까지는 보안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지만 IRS가 등장하기 전에 종종 사용했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이 파드가 액세스 키, 시크릿 킷을 사용해서 SS를 접근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걸 에제 코드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보토3를 사용했습니다. 즉 파이썬 코드를 사용했는데 이 보토3가 환경 변수에 있는 액세스 키, 시크릿 킷을 읽어서 이 세션을 현재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토3 세션은 세션을 만드는 함수이고 현재 AWS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를 사용해서 세션을 만들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AJ 코드는 저의 GitHub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방금 본 파이썬 코드를 쿠버네티스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쿠버네티스에 실행하려면 컨테이너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코드에서 필요한 한개 변수를 env 필드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코드에서 한개 변수에 있는 액세스 키, 시크릿 킷을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주입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해볼게요.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킷을 만들기 위해서는 IAM 유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IRS의 테스트라는 이름을 갖는 IAM 유저를 만들었습니다. 이 유저는 저는 테라폼으로 만들었어요. 저의 GitHub 경로를 가보시면 경로는 먼저 이제 리드미에 가셔서 IRS AJ 그리고 여기 테라폼 코드 링크를 가보시면 이제 테라폼 코드가 있습니다. 저는 하드 코딩 유저라고 이 예제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테라폼 어플라이를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현재 S3만 조회하는 고난만 가지고 있고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IAM 유저를 생성한 다음에 이 시크릿 크레디셜이라는 탭에 가서 액세스 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create 액세스 키를 사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쿠버네티스 파드를 생성하면 되겠죠. 저는 디플로이먼트로 파드를 생성했고 여기 accesskey.yaml 파일에 가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매니페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액세스키, 시크릿키 환경 변수만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큐브시스템 어플라이로 방금 봤던 매니페스트를 이제 적용한 상태고요.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이제 배포를 하니까 이렇게 에제 파드가 실행 중이고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선 저는 네트워크 디버깅 도구인 네슈트를 이제 배포를 해놨습니다. 네슈트는 여기 nest.yaml 파일을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 디버깅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네슈트에서 액세스 키 파드에 이제 호출을 해볼 거예요. 호출하는 방법은 어, 네슈트 파드에서 이 액세스 키 코미티 서비스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K9s로 네스트 파드 쉘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아까 봤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호출해야겠죠. 저는 지금 이게 애우는 걸 잘 못해서 자 미리 테스트한 걸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면 액세스 키 파드에서 리턴 값인 버킷리스트들이 나옵니다. 이 버킷리스트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파드 안에서 환경 변수로 이제 하드 코딩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EM 파드 안에 한계 변수가 하드 코딩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한계 변수를 사용해서 파이썬 코드에서 S3를 조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킷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발표 자리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만료 시간이 없어요. 사용자가 이렇게 디액티브 하거나 델리트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보안 사고 확률이 높아져요. 이걸 한번 지금 디액티브 해볼게요. 비활성화 해보겠습니다. 비활성화 해보고 아까 저희가 테스트했던 방법을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죠. IAM 키가 더 이상 없다 라고 지금 보여지죠. 왜냐하면 제가 디액티비티, 즉 비활성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시 액티비티 활성화시키면 응답이 오겠죠. 이거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이제 응답이 오죠. 자, 이런 식으로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 걸린 방법은 너무나 운영에서 치명적입니다. 보안적인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하지만 이렇게 초반에는 IRS 등장하기 이전에 초반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키를 직접 사용하는 게 너무 위험했죠. 그래서 보완한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어슘 룰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슘 룰을 파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명을 저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출이 되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점이죠. 어슘 룰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어슘 할 수 있는 폴리시가 있어야 돼요. 그 폴리시를 어디에 주냐? 바로 이 케이스 노드 IAM 롤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이 노드 그룹이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노드에 할당된 IAM 롤이 있어요. 그 IAM 롤에 제가 어슘 하고 싶은, 즉 이 롤을 어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됩니다. 방금 내용이 처음 접하면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EKS 클러스터에 컴퓨터라는 가면 이제 제가 설정한 노드 목록들이 보이죠. 이 노드 목록에서 한 개의 노드 그룹을 제가 선택한 다음에 이 디테일스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노드 IAM 롤이 있어요. 이 노드 IAM 롤을 클릭하면 노드에 할당된 IAM 롤의 폴리시가 보이고 이 노드 IAM 롤은 결국 EC2에 가서 EC2 노드의 디테일스 가보시면 저희가 아까 봤던 EKS 노드 그룹에 있던 IAM 롤이 이제 여기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IAM 롤에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하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발표자를 다시 봐볼까요? 이 파드가 어슘할 수 있는 롤을 사용할 수 있는 폴리시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라인 폴리시로 어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여기 보면 리소스에 파드가 어슘할 수 있는 롤을 부여했고 이 웹앱 어슘 롤은 제가 임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검색해 볼게요. 롤을 가서 웹앱 어슘 롤을 가면 파드가 이걸 어슘을 하겠다는 의미고 파드가 어슘할 수 있도록 이 롤에서도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을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쌍방으로 즉 어슘을 당한 롤, 어슘을 하고 싶은 파드에 서로 어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해야 어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슘하는 파드가 어슘하는 롤에는 S3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퍼미션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어렵죠? 이거 처음 접하면 어려운데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이 어슘할 수 있는 로직을 짜야 돼요. 파이썬 코드를 보면 어슘 롤을 한개 변수를 받아서 어슘 롤을 할 수 있는 명령을 SDK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는 보토3를 사용해서 어슘을 한 예제이고요. 이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보면 어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ARN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 한개 변수로 지금 주입을 해놨죠. 어슘 롤 ARN은 이 코드에서 어슘 롤 ARN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코드와 일치시킨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 그리고 클라우드 관리자와 함께 이렇게 합을 맞춰야 어슘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이썬 코드를 도커 이미지로 만들었고요. 그 도커 이미지를 쿠버네티스 파드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깃허브에 가보시면 이 어슘롤이라는 YAML 파일이 있고요. 이걸 지금 배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버전 2에 대한 도커 이미지 코드는 현재 이 파이썬 코드 링크를 가보시면 예제가 있고 발표자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어슘롤 환경 변수를 받아서 보토3를 사용하여 어슘을 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배포한 상태고요. 한번 봐볼게요. 저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슘롤이라는 파드가 있고 이 파드를 호출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도 같이 배포를 했습니다. 잘 되었는지 네슈트 파드에서 이 어슘롤 파드를 호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비스 롤 이렇게 복사를 하고 네슈트 파드 쉘로 들어볼게요. 네슈트 파드 안에서 제가 생성한 어슘롤 파드, 예제 파드를 호출해 볼게요. 아이고, 여기 뒤에 버킷 이렇게 호출하면 어슘을 한 다음에 파드가 어슘을 한 다음에 파드 목록을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한 대로 어슘을 잘 했는지 확인을 잘 한 거고요. 만약에 이게 좀 내가 확신이 안 된다. 어슘이 되는지 확신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케이스 노드에 할당된 IAM 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EC2 인스턴스의 IAM 롤, 즉 이 케이스 노드에 IAM 롤을 가셔서 어슘할 수 있는 폴리시를 이제 제거를 하시면 돼요. 이걸 제거를 해볼게요. 제거가 완료가 되었죠. 그리고 제가 아까 테스트로 했던 호출을 다시 해볼게요. 호출을 다시 하면 이제 어슘 롤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슘할 수 있는 폴리시를 제가 제거했기 때문에 어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케이스 노드에 어슘 롤 폴리시가 있어야 된다. 저희가 증명을 한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이 케이스 노드 IAM 롤, 즉 EC2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예제에서 살펴봤듯이 파드는 결국 EC2 인스턴스에 올라가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 프로파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 프로파일에 S3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했다라면 파드는 인스턴스 프로파일 사용해서 S3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 노드 그룹에 있는 IAM 롤에 S3를 접근할 수 있는 폴리시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와 다르게 두 번째라면 이 개발자가 어슘 롤 코드를 구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AWS 관리자가 이 케이스 노드 그룹에 있는 IAM 롤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파이썬 예제 코드를 보면 어슘 또는 액세스 키를 사용하는 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현재 세션을 얻어서 그 세션으로 버킷을 조회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전 예제하고 다르게 한겨면수에 어떤 값을 주입하는 게 없어요. 단순히 컨테이너 이미지만 사용해서
파드를 생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또는 이제 쿠버네티스 관리자 입장에서는 따로 설정해야 되는 값이 없죠. 이제 다만 AWS 관리자는 이제 설정할 게 있죠.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C2 인스턴스의 IAM 프로파일 롤에 S3에 접근하는 폴리시가 추가돼야 됩니다. 여기 있죠. S3에 접근하는 폴리시가 AWS 관리자는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파드를 조회하면 인스턴스 프로파일이라는 예제를 파드를 배포를 해놨고 이 예제는 현재 인스턴스 프로파일.yamar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내슈트에서 이 인스턴스 프로파일 파드를 호출해 볼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해서 호출해 볼 거고 내슈트 파드 안에 쉘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슈트 들어가면 이렇게 호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버킷이라는 함수를 API로 호출해 볼게요. 호출하면 버킷 목록을 가져와 조회를 해서 그 리턴 값이 보입니다. 현재 이 응답이 보이는 이유는 인스턴스 프로파일에 S3 접근 권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했고 한 10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호출을 해볼게요. 다시 API를 호출하면 그러면 access denied 뜹니다. 그 이유는 바로 EC2 인스턴스 프로파일에 폴리시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세 번째 방법은 개발자, 쿠버네티스 관리자가 별다른 설정이 없는 게 장점이지만 보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인스턴스 프로파일은 EC2 인스턴스 위에 있는 모든 파드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적용하고 싶은 파드뿐만 아니라 다른 상관없는 파드도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AWS 리소스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액세스 키를 사용하지 않지만 마치 액세스 키를 가진 것처럼 보안적 위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케이스 환경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어떻게 보안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IRS가 등장하기 이전에 제 파드에서 AWS 접근할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 대한 보안 위험이 높은 것도 있었고 결국은 어쌔물을 사용하는 게 권장된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IRS 등장이 이전에 이 케이스를 만져본 적이 없어서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체험해보니까 어쌔물이 가장 보안 위험이 낮다라고 생각이 드네요.